선생님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어머니.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방을 날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박수를 치고 싶어지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단독주택.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 알갱이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그 집은 벽마다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탁!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금래 씨는 돋보기를 천천히 고쳤으며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포기 및 증여 합의서,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이진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유롭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어머니,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금래 씨는 그 말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신데 이 넓은 2층 집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금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라는 거냐? 며느리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놓다니요. 저희랑 합치시자는 거죠. 대신 이 집 정리해서 저희가 받은 새 아파트 중도금으로 좀 보태고 명의는 강호 씨로 해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요. 세금, 유리, 중도금, 명의. 어머니의 30년이 그 단어들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몸만 들어오셔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히 사시라는 거예요. 몸만 들어오시라고. 아들 강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나 회사에서도 위태위태한 거 알잖아. 이번에 큰 평수로 옮겨야 사람 구실도 하고. 금래 씨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키운 강호가 맞는가? 강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이 애미가 30년 넘게 비린내 맡아가며 지킨 이 집이 내 눈엔 그저 세금 덩어리로만 보여?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길거리에 나앉게 한대요? 저희랑 같이 살자니까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이번 주에 계약금 치러 가요. 금래 씨는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0년 전 새벽 4시의 시장 바닥.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그 시간에 젊은 금래는 꽁꽁 얼어붙은 생선 괴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붉게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목도리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고 발밑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장 바닥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돌진한 강호 하나를 품에 안고 이 시장 바닥에 들어왔을 때 금래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새끼 발밑에 흙 안 묻히게 하는 것, 남들 하는 만큼 공부시키는 것, 비 안 새는 내 집 하나 갖는 것. 시장 구석에서 어린 강호가 떨면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생선을 팔아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고단함보다 강인함이 서려 있는 눈빛으로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거실에서는 진이와 강호가 배달 음식을 앞에 두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금례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다가오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 방에서 냄새나. 생선 만진 손으로 내 옷 만지지 마. 금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방은 제가 할 테니까 주방 정리 좀 끝내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저희 친정 엄마 오시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잠깐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 계시는 게 편하시겠죠? 나가 계시는 게 편하시겠죠? 금례 씨는 고무 장갑을 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들어온 이곳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보수 가사도우미. 그것이 이 집에서 박금례의 역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금례 씨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저렇게 계속 우리 집에 계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애들도 불편해하고 집 한 돈 들어오면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 실버타운 알아봐야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집까지 해줬는데 바로 보내는 건 좀.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라니까? 거기가 어머니한테도 훨씬 좋아.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음식 솜씨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애들이 안 먹잖아. 집만 팔리면 바로 진행하자.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례 씨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 말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장면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멈췄습니다. 우리 주변에 박금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주변 분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금례 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어느 오후 단호한 표정의 금례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제분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금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넘게 비린내 맡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비린내 좀 씻어내고 싶네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자식의 눈치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로 채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모든 절차 마무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금례 씨는 예전 살던 단독주택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핀 진달래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 점심, 진희 씨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창한 식사를 차려놓고 식탁 위에 상속포기 서류와 펜을 다시 올려뒀습니다.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침 날도 좋고 해서 서류 마무리 지으려고요. 이거 도장 찍으시면 다음 주에 바로 이사 준비 들어갈게요. 어머니 사실 곳도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아봐 놨어요. 호텔 같아요. 강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이가 고생 많이 했어. 사인해줘. 금래 씨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얘야, 내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구나. 오해라니요? 너희가 그렇게 탐내는 그 2층 집 말이다. 사실 2년 전에 이미 국가에 기부하기로 계약이 끝났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쓰기로 했지. 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관리인으로 살 수 있는 권리만 남겨뒀단다. 진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요? 기부요? 어머니 미쳤어요?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강호 씨, 이게 무슨 소리야? 강호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금리의 목소리 단단하고 차분하게. 상해? 내 피땀으로 산 내 집을 왜 너희랑 상의하니? 너희는 이미 내 손등이 갈라질 때마다 충분히 가져갔잖니.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너희 결혼 전세금. 내가 시장통에서 고등어 한 마리에 500원 남길 때 너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진희 씨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 대출금은 어떡하고 강남 이사는 어떡하냐고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취소?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갔단다. 그리고 나 내일 이 집에서 나간다. 짐은 이미 다 보냈어. 엄마, 그럼 어디로 가는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너희 몰래 조금씩 부어둔 연금이랑 남은 뒷돈으로 저기 바다 보이는 실버타운 예약했다. 너희가 말한 호텔 같은 곳은 내 돈으로 내가 직접 갈 거다. 다음 날 아침 금래 씨는 단출한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진희 씨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호는 달려와 금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응? 다시 생각해봐.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잘할게. 금래 씨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강호야, 넌 내 아들로 살면서 참 많은 걸 누렸다.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빠로, 내 힘으로 살아라. 이 애미는 이제 박금내로 살러 간다. 진이가 뒤늦게 쫓아나오며 어머니, 그 연금은요? 그것도 저희 좀 보태주셔야죠. 저희 망하게 생겼다고요. 금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금래 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화사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실버타운 산책로. 금래 씨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생선 비린내 대신 은은한 핸드크림 향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들. 금래 씨는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 같아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의 끝은 수학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요.
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군요. 선생님들, 박금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스스로를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금래 씨는 마지막에 무언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지금 지치고 힘드신 분께 슬쩍 들려주세요. 그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